자고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바꾼 천재, 또 무일푼으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영웅,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또 열광하는 바로 그 자수성가 기업가의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말이죠, 이 눈부신 성공 신화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화려한 신화의 영수증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성공이 정말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과 재능,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숨겨진 첨고 항목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5단계로 구성된 분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신화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들이 가졌던 무제한의 기회, 그리고 성공이 가져온 역설, 또 결핍이 어떻게 혁신으로 바뀌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신화의 재무제표, 모든 성공 스토리의 출발점이죠. 그들이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우리한테는 흔히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작에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4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종잣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1995년 당시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숫자의 기회비용입니다. 만약에요, 베이조스의 부모님이 그 돈을 아마존이라는 신생 벤처 대신에 그냥 평범하게 S&P 500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2026년에는 그 가치가 무려 5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용돈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웬만한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자본이 꼭 현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베이조스의 프린스턴 학위나 월스트리트 부사장 같은 화려한 경력, 또 빌 게이츠가 다녔던 명문고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시절엔 정말 귀했던 무제한 컴퓨터 사용 시간 같은 거요. 이런 무형 자산들은 투자자들한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말하자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신뢰담보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자본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무제한 주사위입니다. 자본이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전망이 성공의 알고리즘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이 흐름도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튼튼한 자본 안전망이 있으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사업 방향을 트는 피보팅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죠. 뭐랄까, 주사위를 남들보다 훨씬 많이 던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안전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베이조스처럼 부모님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사례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는 무려 200번이 넘게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의 가족 생계를 책임져 준 건 다름 아닌 아내의 안정적인 급여였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버팀목이 되어준 강력한 안전망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적응의 역설입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창업자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성공 공식이 어느 순간 기업의 발목을 꽉 잡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포에버 21의 사례가 이 역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업자의 뛰어난 직관과 공격적인 오프라인 매장 확장, 이게 한때는 포에버 21의 성공 공식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거대한 매장들은 매달 막대한 임대료만 빨아들이는 무거운 닻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정말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든 거죠. 반면에 경쟁사 자라는 어땠을까요? 자, 그들은 일찌감치 유연한 물류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포에버 21이 과거의 성공이라는 닻에 묶여서 가라앉는 동안 자라는 변화에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결핍에 승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특권과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 꼭 그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아주 극심한 결핍과 고통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시 아우드 슐츠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요, 아버지가 일하다가 크게 다쳤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해고당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트라우마는 훗날 그가 스타벅스를 만들었을 때 파트타임 직원에게까지 의료보험과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의 뿌리가 됩니다. 개인의 깊은 결핍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승화된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슐츠의 이런 정책은 직원들의 이직률을 업계 평균보다 훨씬 더 낮췄고요. 이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결핍에서 시작된 경영 철학이 가장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 최종 청구서입니다. 한 명의 영웅에게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 승자독식 신화,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비용을 청구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스타트업의 90% 이상은 실패의 쓴맛을 봅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열광하는 단 한 명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스포트라이트조차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간 9명 이상의 실패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90%의 실패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GDP의 약 3.8%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파산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같은 공적인 비용, 그리고 재기에 실패한 창업가들의 잠재력과 인적 자본이 그대로 낭비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불하고 있는 막대한 비용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성공 신화의 영수증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성공은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여러 번 주사위를 던질 수 있게 해주는 안전망, 그리고 때로는 아주 깊은 결핍의 경험까지.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공 혹은 당신의 실패는 정말 온전히 당신 자신만의 것일까요?